단 한 여성의 인터뷰 방송이 러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상상조차 못한 삶을 봤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 국가적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필요한 것은 인구다. 외국으로 떠나는 자는 모두 매국노다. 절대 권력 푸틴도 소용없었습니다. 매달 2,0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목숨 걸고 한국으로 향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35살의 카타리나입니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모스크바의 어둡고 차가운 아파트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던 러시아의 충격적인 현실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크렘린궁의 소름, 돋는 비밀 작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한 통의 비밀 문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스크바 국립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극장 관계자 회의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 인구 유출 차단 특별 작전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호기심에 문서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FSB가 작성한 그 극비 문서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여성 8만 명. 이 중 98%가 20대에서 30대 고학력 여성. 한국 러시아 커플 이혼율 1%로 러시아 국내 이혼율 68%와 극명한 대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여성 인구 유출 예상. 문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남성 평균 연봉 5천만 원. 러시아 남성 평균 연봉 1200만 원의 4배 이상. 한국 남성 가사 분담률 72%. 러시아 남성 11%. 한국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 35%, 러시아 0.3%. 각종 통계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즉각적인 차단 조치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1단계 언론 통제 및 가짜 뉴스 유포. 2단계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화. 3단계 출국 제한 조치. 4단계 물리적 차단. 저는 손이 떨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미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친구 스베틀라나가 올리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직접 만든 아침 식사, 함께 장보는 주말, 아이를 똑같이 돌보는 모습.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땠냐고요? 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말이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전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의 일이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는 러시아 여자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냐며 비웃었죠. 슬프게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혼한 30대 여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발레단을 나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스베틀라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카타리나, 너도 한번 알아봐. 모스크바에 비밀 맞선 카페가 있다고 들었어.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카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소는 모스크바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아무런 간판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외로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엘레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친구한테 듣고 왔는데요. 아, 스베틀라나 씨가 소개해 주셨군요. 그분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엘레나는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남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6개월이나요? 그만큼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엘레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제도 FSB 요원들이 다녀갔어요.
우리가 불법 조직이라면서 협박하고 갔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비밀 카페를 다녀온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엘레나와의 만남, 그곳에서 본 희망에 찬 여성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발레단으로 출근하는 길. 지하철역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발레단 동료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석 무용수인 올가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이혼하지 못하고 있었고, 막내 나스티아는 폭력적인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못해 매일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는 아름답게 춤을 췄지만 무대 아래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카타리나,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어느 날 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밀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쳤어.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 올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너도 스베틀라나 인스타그램 봤잖아. 올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지. 부럽더라. 남편이 애를 얻고 요리하는 사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 우리 남편은 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는데 그때 나스티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셋이서 비밀리에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로 한국 남성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볼수록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남편,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아빠들, 명절에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발레단에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저도 호출되었습니다. 카타리나 씨, 최근 수상한 모임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조직에 가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협박이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비밀 카페에 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발레단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타리나, 조심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한국 관련된 일에 관여하면 당장 해고야.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스베틀라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거기 가고 싶어. 하지만 너무 무서워. 스베틀라나의 답장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용기를 내.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천국이야. 그녀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태원 씨가 러시아 전통 요리인 보르시를 만들고 있었는데 스베틀라나는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 나라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김치 담그는 걸 배웠어. 시어머니가 러시아 며느리를 위해 덜 맵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정부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고 한국으로 가려던 여성들이 공항에서 제지당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밀 카페를 운영하던 엘레나가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카페는 폐쇄되었고 대기자 명단은 압수되었습니다. 저도 그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가와 나스티아는 겁에 질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때 스베틀라나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카타리나, 다른 방법이 있어. 관광 비자로 먼저 와. 그리고 여기서 만나면 돼.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 비자 신청,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체포된 후 2주가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동방의 달이 내일 오후 3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밀 카페가 다시 문을 연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최대한 평범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고, 더욱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카타리나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마리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엘레나의 동료였다고 했죠. 엘레나 씨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구속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여성들의 자유를 위해서요. 마리나는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간절한 눈빛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오신 분이 있어요. 그때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는데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강태원입니다. 제 아내가 러시아 분이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원 씨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스베틀라나가 바로 제 친구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진심으로 러시아 여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남성들이 가사를 도와주나요? 태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준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함께하는 거죠. 제가 요리하는 동안 아내가 청소하고 아내가 빨래하면 저는 아이를 돌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정부가 모든 것을 막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태원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합법적으로 만남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가능한 방법이었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원 씨가 보여준 영상들, 한국 남성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라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나탈리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나는 다음 주에 출발해. 너도 같이 가자. 하지만 감시가 심한데 관광이라고 하면 돼. 케이팝 콘서트 보러 간다고 하면 의심 안 해. 나탈리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 유명 케이팝 그룹의 콘서트가 있었고 많은 러시아 팬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심사가 문제였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들의 출국을 제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실제로 제 발레단 선배 하나는 공항에서 제지당해 돌아왔습니다. 이유도 안 알려줬어. 그냥 안 된다고만 했어.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콘서트 티켓, 호텔 예약, 왕복 항공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아올 이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발레단에 2주 휴가를 신청했고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신경 썼죠. 드디어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아와 함께 체크인 카운터에 섰을 때 직원이 저희를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뭐죠? 방탄소년단 콘서트 보러 가요. 저는 미리 준비한 티켓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한국 남성들이 정말 다를까? 하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8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공항의 청결함과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젊은 한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환영합니다라고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공항을 나오자 스베틀라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여유가 넘쳤습니다. 카타리나, 정말 왔구나. 우리는 포옹했고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스베틀라나는 저를 서울의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러시아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모임이었죠.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모두 진지하게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분들이죠. 그때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준입니다. IT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의 러시아어는 서툴렀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1년째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제 직접적인 질문에 현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에요. 모든 것이 스펙과 조건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러시아 여성들은 다르더라고요.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현준 씨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있었죠.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스베틀라나의 집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타리나, 러시아 정부가 우리를 막으려고 엄청난 공작을 벌이고 있어. 그녀가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극우 단체들이 한국 내에서 활동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러시아 여성들을 협박해 강제로 귀국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스베틀라나가 보여준 것은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밀회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건지 물었더니 한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지인이 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소름 돋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 유출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 필요하다면 물리적 수단도 동원하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가족을 압박해 귀국하도록 유도하라.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둘째 딸도 한국 남성과 비밀리에 교제 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통령의 딸조차 한국 남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준 씨가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남산타워, 명동, 인사동을 돌아다니며 그는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차도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식당에서는 제가 먼저 메뉴를 고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무거운 가방을 당연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자가 약하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화낼 법한 행동들이었지만 현준 씨가 하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가요? 글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들은 더욱 그렇죠. 저녁을 먹으러 간 한정식 식당에서 현준 씨는 젓가락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음식도 좋아하세요? 네. 특히 보르시를 좋아해요. 나중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래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의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남성 육아휴직자들을 위한 아빠 모임 등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현준 씨와 계속 연락하며 다시 만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현준 씨는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팔찌였는데 인연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제가 러시아로 가든 카타리나 씨가 다시 오든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발레단 동료들은 제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카타리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올가와 나스티아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만날 거야? 이제 정부 감시가 더 심해졌는데 실제로 제가 없는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모임은 모두 불법화되었고 인터넷 검열도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이트들이 차단되었고 소셜미디어 감시도 심해졌죠. 그런데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준 씨가 러시아로 온 것입니다. 비즈니스 출장을 핑계로 모스크바에 입국한 그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타리나 씨, 약속했잖아요. 제가 러시아로 오든지 할 거라고. 우리는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2달 만에 본 그는 러시아어 실력이 놀랍게 늘어 있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공부했어요. 카타리나 씨와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의 노력과 진정성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 곳곳을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했고, 그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렘린 궁전을 구경하던 중, 현준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타리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저는 그 순간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러시아 정부의 방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준 씨는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러시아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출국이었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 알려질 거예요. 그때 스베틀라나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카타리나, 방법이 있어. 제3국에서 결혼하는 거야. 터키나 조지아 같은 곳에서. 그것은 위험하지만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조지아 관광이라고 했더니 공항 직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조지아로 자주 여행 가기 때문이었죠.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조지아의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인은 스베틀라나 부부와 현지에서 만난 한국 교민들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죠. 이제 공식적인 부부예요. 현준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보복을 피하는 것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받는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현준 씨가 미리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결혼 비자를 보여주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현준 씨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러시아어로 환영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연습하신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현준 씨의 집은 아파트였지만 러시아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집안일을 현준 씨가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부터 정리할까요? 카타리나는 쉬어요. 비행기 타느라 피곤하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청소를 시작하다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것이 한국의 젊은 부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현준 씨는 회사를 일주일 쉬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마트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 한국 음식 주문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여기가 우리 동네 시장이에요. 러시아 식재료도 구할 수 있어요. 정말로 시장에는 러시아 수입 식품점이 있었고 보르시를 만들 재료를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준 씨는 제가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저는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준 씨가 알아봐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러시아 여성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6개월 전에 왔어요.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우리 시어머니는 러시아 요리 배우시겠다고 요리책까지 사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진 것이죠. 러시아에서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현준 씨는 제가 신음소리를 내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제가 머뭇거리며 설명하자
그는 즉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온 그의 손에는 진통제와 핫팩, 그리고 초콜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약국 직원분이 이런 것들이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배에 핫팩을 대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한국 남자들은 다 이래요. 글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거든요. 2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러시아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걱정했는데 어머니는 보따리를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러시아 음식 만드는 재료래.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못 먹을까봐 러시아 요리를 배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래도 가끔은 고향 음식이 그리울 거 아니야. 그날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보르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셨고 완성된 보르시를 드시고는 맛있네 라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명절 문화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었던 한국의 명절은 며느리들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현준 씨네 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들이 전 부치고 여자들은 나물 무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추석 때 현준 씨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집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요. 다 같이 하니까 빨리 끝나고 좋아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한국도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발레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현준 씨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북구에 발레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강사를 구한다고 하던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원장님이 러시아 발레리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발레의 정통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외국인 강사라고 걱정했지만 곧 저를 신뢰하게 되었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발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현준 씨가 제 첫 발표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큰 꽃다발을 들고 온 그는 제자들의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정말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뉴스로 뒤흔들렸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이 한국 재벌 3세와 비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진까지 공개되었는데 서울 청담동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사건은 국제적인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 직접 SNS에 올린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한국 재벌가 측에서도 교제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이제 러시아 정부도 할 말이 없겠네요. 현준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의 사랑까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는 사실상 한국 러시아 국제결혼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한국, 새로운 기회의 땅. 한국 남성들의 젠틀한 문화,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갑자기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압받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원에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저에게도 러시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현준 씨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저는 러시아 국영방송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달라요. 제 남편은 매일 아침 제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을 반 이상 하고 제 일을 적극 지원해줍니다. 과장 아닌가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어제는 제가 야근하니까 남편이 저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왔고 대부분 어떻게 한국 남성을 만날 수 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을 환영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제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러시아 커플에게 특별 정착 지원금 지급, 국제 부부 주택 우선 공급,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 확대, 이런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도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여러 고위 관료들의 딸들이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위선의 극치다. 러시아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국행을 막으면서 자기 자녀들은 보냈다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러시아 정부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여성들의 출국 제한을 철폐하고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는 스베틀라나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러시아 여성 10명이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네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네 인터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죠. 스캔들이 터진 지 한 달 후 KB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러브인 서울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러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지. 현준 씨와 상의한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가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촬영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침에 현준 씨가 제 도시락을 싸는 모습, 제가 발레를 가르치는 모습, 저녁에 함께 요리하는 모습, 주말에 시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모습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러시아 며느리 어떠세요? 최고예요. 예의 바르고 남편 잘 챙기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문화 차이는 없으세요? 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재미있어요. 러시아 요리도 배우고 러시아 문화도 알게 되고. 방송 당일 우리는 긴장하며 TV 앞에 앉았습니다. 첫 장면은 제가 러시아를 탈출하는 과정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준 씨와의 첫 만남, 결혼, 정착 과정이 차례로 나왔죠. 하지만 정말 화제가 된 것은 우리의 일상 장면이었습니다. 현준 씨가 새벽에 일어나 제 생리통 때문에 약국에 다녀오는 장면이 나왔을 때 실시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남자다. 나도 저런 남편 갖고 싶다. 한국 남자들 다 저래야 한다. 시청률은 41.3%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다큐멘터리 최고 시청률이었죠. 방송 직후 제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 늘었고 발레 학원에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불법 스트리밍으로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한국 가고 싶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 대표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초대받았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우리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자리에는 20개국에서 온 국제 부부들이 있었는데 러시아 한국 커플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특별히 러시아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해 주어 기쁩니다.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후 많은 지원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 러시아 문화센터 설립, 러시아 음식점 창업 지원 등이 이어졌죠. 우리는 방송 출연 후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결혼은 법적인 것이었고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진짜 결혼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러시아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방송을 보신 후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카타리나, 네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구나. 어머니와의 화상통화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와주실래요? 그래, 가야지. 내 딸의 결혼식인데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현준 씨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주어 고맙네.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자 현준 씨가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카타리나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러시아 전통을 모두 담아 진행했습니다. 한복과 러시아 전통 의상을 번갈아 입었고 한국 전통 혼례와 러시아 결혼 의식을 모두 치렀죠. 하이라이트는 러시아 전통인 빵과 소금 의식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빵에 소금을 찍어 먹이는 의식인데 현준 씨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어머니의 러시아어 인사에 우리 어머니가 감동해서 오셨습니다.披露연에는 2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한국 러시아 커플들이 대거 참석했고 방송 관계자들, 발레 학원 학부모들까지 와주었죠. 축사를 해준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타리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동화 같은 결혼식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현준 씨는 제주도의 모든 명소를 다 보여주려고 빡빡한 일정을 짰는데 저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기면 3개 국어를 가르쳐야겠어요. 3개 국어요? 한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요.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죠. 현준 씨의 말에 저는 웃었지만 정말 아이가 생긴다면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준 씨는 기뻐서 펄쩍 뛰었고 양가 부모님도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한국 혼혈 아기라니 정말 예쁘겠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현준 씨의 배려는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태교 일기를 쓰고 러시아 자장가를 배워서 불러주고 임신부 요가 클래스에도 함께 다녔죠. 다른 남편들은 안 오던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힘든데 당연히 함께 해야죠. 딸 소피아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이름과 한국 이름을 모두 가진 아이는 정말 두 문화의 아름다운 결합이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보르시와 김치를 똑같이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성북구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러시아 발레의 정수를 가르치고 러시아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학원생이 200명이 넘고 러시아에서 초청한 강사들도 3명이나 됩니다. 가장 보람있는 일은 할러 문화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현준 씨와 함께 시작한 이 센터는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한국 러시아 커플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문화 교류 행사에는 수백 명이 참가합니다. 러시아 요리 클래스, 한국 전통 놀이 체험,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죠. 작년에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러시아 국제 커플이 8만 쌍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룬 성과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출생률이 2.3명으로 한국 평균의 3배라는 점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이 저출산 해결책이 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할러 커플들도 대부분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하네요. 현준 씨는 러시아 장인어른처럼 키가 크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러시아 국적도 유지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죠. 귀화 심사 면접에서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2의 고향을 얻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곳입니다. 국적 증서를 받던 날 현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하지만 영원히 당신의 러시아 공주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과의 결혼을 장려하고 한국 문화원을 모스크바에 추가로 설립했으며 한국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선언했죠.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손녀를 보러 오시는 건데 이제는 한국 생활에 꽤 익숙해지셨어요. 아버지는 막걸리 맛을 알게 되셨고 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발레 아카데미는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과 교류협정을 맺었고
우수한 학생들을 러시아로 연수 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러시아 학생들도 한국으로 와서 K-팝 댄스를 배우고 갑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꿈을 찾았어요. 한 학부모님의 이 말씀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현준 씨의 사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IT 보안 회사는 이제 러시아 시장에도 진출했고, 러시아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러시아 여성들이죠. 다문화 가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현준 씨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한러 커플의 이혼율은 여전히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이혼율의 30분의 1 수준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지난주 저는 러시아 국영방송과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한국 생활 2년 후회는 없으신가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남성과 러시아 남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한국 남성들은 가족을 팀으로 생각해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러시아 남성들은 가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언을 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PD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도 당신처럼 되고 싶대요.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하네요.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중 많은 이들이 사랑을 찾아 정착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모스크바의 차가운 아파트에서 절망하던 제가 지금 서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장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정부의 감시, 미래의 불확실성, 문화적 차이 등 모든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 결과 지금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남성들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가사와 육아를 당연히 분담하며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편견에 갇혀있는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문화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